5학년 1반 한아린입니다. 영어 캠프를 다녀와서 한국어에 대해 느낀 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영어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영어 캠프는 외국인 선생님들이 영어를 가르쳐주는 캠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외국인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한국말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선생님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생님들이 저에게 처음 하신 한국말은 "여러분, 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놀랐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한국어를 하시는 것을 많이 보긴 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우리말을 하시는 건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외국인 선생님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려워하시면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저는 선생님께 따뜻한 응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둘째로, 저는 외국인 선생님들의 한국어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말이 얼마나 멋진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만나 여러 가지 소리를 만듭니다. 친구들과 한국말을 하고 있을 때 주의 깊게 듣지 않아서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지 못했는데 외국인 선생님들이 한국어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한국어가 조금 색다르게 들리면서 참 아름다운 소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한국어를 발음하실 때 그 소리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들렸고 따뜻한 느낌으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에 대해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칠판에 한글 글씨를 쓰셨는데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적는 것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서툴지만 한국어를 연습해서 잘하고 싶어 하시는 외국인 선생님들의 마음이 느껴져 저도 열정적으로 선생님께 한국어를 알려드렸습니다. 금방 까먹으시기도 했지만 외국인 선생님께서도 좋아하시고 저도 뿌듯한 기분이 들어 일석이조였습니다. 이번 영어 캠프를 통해 저는 앞으로 고운 한국말을 써서 소중한 우리말을 잘 사용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생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어의 위대함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손을 보고 따라해보세요. 히읗, 아, 니은, 한, 기역, 리을, 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바로 한국의 수어, 손으로 표현한 한글입니다. 한글이 손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어머니께 수어를 배우면서 처음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한글을 손으로 표현할 때 문자의 느낌이 마음 깊이 전해져서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훈민정음은 자음과 모음으로 소리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리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의 글자 안에 소리의 구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리로 듣지 않았는데 저는 손으로도 한글의 아름다움과 세종대왕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한국은 K-팝의 인기와 더불어 한국의 음식이나 영화, 드라마, 뷰티 등 전통 문화와 함께 한글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며 배우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SNS에서의 소통으로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한국어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한글을 제2외국어로 채택한 나라도 많으며 베트남에서는 한글을 제1외국어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같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글자가 없는 소수민족에게 한글을 가르쳐 그들의 말을 글로 표현하고 사라져가는 문화를 한글로 지켜내는 일을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께서 직접 만든 글자를 사용하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주 특별한 민족임을 자랑스럽게 기억합시다. 여러분,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도 최적화된 문자입니다. 규칙적인 조합 덕분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도 처리 속도가 빠르고 IT와 AI 전문가들조차 그 구조를 높이 평가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한글은 또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문자가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희망입니다. 한글은 쉽게 배우고 정확하게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라져가는 언어를 지키는데 한글은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 널리 알리고 더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한글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우리는 더욱 한글을 아끼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한글의 언어 지도는 이미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길을 밝히는 환한 불빛이 되어 한글의 언어 지도를 당당하게 그려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사고등학교 1학년 이지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솜, 이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사랑, 용이요? 제가 처음 말한 단어는 우리의 고유한 단어인 순우리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의 순우리말보다 제가 두 번째 말한 단어가 더 익숙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순우리말이 사라져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순우리말이 왜 사라져가는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순우리말에 대해 설명할 건데, 순우리말은 다른 나라의 말에서 들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고유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생성된 단어를 의미합니다. 특징으로는 고유성을 띠고 감정과 자연을 풍부하게 표현하며 간결한 의성의태어가 발달한 언어입니다. 그럼 이 순우리말이 왜 사라질까요? 저는 순우리말이 사라지는 이유를 두 가지로 잡았는데, 첫 번째는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가 있습니다. 먼저 한자어는 우리말은 60%에서 70%가 한자어로 차지하고 있어 순우리말보다 한자어의 비중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우리말이 점점 나설 기회가 줄어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외래어와 외국어인데,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글로벌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영어와 같은 외국어나 외래어가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순우리말의 그 사용 빈도가 줄어든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도표를 잠깐 보실까요? 외래어나 외국어의 사용 이유가에 대한 도표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아니면 우리말보다 세련된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외래어나 외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조어인데요. 요즘 젊은 층은 오운환, 갑부싸 같은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조어는 빠르게 유행하고 빠르게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조어는 그리고 또한 세대 간의 대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표를 잠깐 보실까요? 신조어 때문에 세대 간의 어려움을 겪어라는 도표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조어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순우리말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 신조어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신조어가 한글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신조어는 순우리말의 자리를 대체하고, 제가 앞서 세대 간의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는데, 이 신조어는 한글을 파괴해요 세대 간의 언어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우리말을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순우리말의 낮은 관심입니다.
현대 교육 시스템은 순우리말에 대한 교육은 부정할 시체이며 현대어나 표준적인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순우리말을 배울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그럼 이거에 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말 다듬기 사업을 거친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기입니다. 먼저 우리말 다듬기 사업은 우리말을 외래어나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꿔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다크서클을 눈그늘로 바꿔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으로 사용하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도 언젠가는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순우리말 사용 캠페인과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우리말을 주제로 한 캠페인을 진행하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좋은데요. 실제로 LH 건설 현장에서 순우리말 건설 용어 퀴즈라는 걸 개최해서 바른 우리말 사용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모전인데요. 공모전은 순우리말과 관련된 공모전에 자주 참여하거나 관심을 갖는 건데요. 실제 제가 나온 여중에서는 순우리말과 관련된 공모전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 공모전의 예시 작품이면서 이 공모전을 진행해서 많은 학생들이 순우리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 정책 및 교육 강화입니다. 앞서 제가 순우리말 교육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부는 공공기관이나 방송에서 순우리말 사용을 순화된 언어를 권장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순우리말의 역사적이나 문화적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늘리고 순우리말을 배울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모두 마쳤는데요. 순우리말은 지금 제가 말해드린 해결 방안은 여러분들이 가능한 선에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